안녕하십니까, 신현 선생님입니다. 자, 3월 모의고사 대비 학습법이라고 타이틀은 달아놨지만 여러분들 3월 모의고사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 그건 아니죠. 사실은 우리는 수능을 바라보고 공부를 하는 거잖아. 많은 친구들이 이게 첫 모의고사다 보니까 약간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는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게 중요한 시험 아닙니다. 그렇게 긴장하거나 떨거나 할 이유는 없어요. 알겠죠? 여러분들 특히나 3학년 학생들은 거의 매달 이제 시험을 보게 될 거야. 학교 내신이 있는 기간,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거의 매월 모의고사를 보게 되죠. 우리 3학년 친구들이 보게 될 모의고사 생각해 보면 3월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 4월 달에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 그 다음에 6월 평가원 모의고사. 5월에는 왜 없느냐? 학교들이 이제 다들 중간고사 시험 기간 이게 끼다 보니까 애매한 거지. 학교마다 다 시험 기간 다르고 하니까 언제 모의고사 볼지가, 그죠? 그 다음에 7월에 인천교육청 모의고사, 그 다음 8월에 이제 방학 기간이라서 없겠지? 그 다음 9월 2차 평가원 모의고사, 그 다음 10월 달에 마지막으로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 그 다음에 11월에 너네 인생 모의고사, 수능, 이렇게 가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상 시험 기간을 제외한 거의 모든 달에, 매 달마다 여러분들은 모의고사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한 번 볼 때마다 막 일희일비하고 그런 친구들은 수험 생활을 사실 버텨내기가 힘듭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심리적으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오케이? 자, 3월 학평 대비 학습법. 일단 첫 번째, 3월 학평의 의미, 3월 학평의 의미는 뭐가 있을까? 의미. 일단 그렇게 중요한 시험은 아니라고 했고, 선생님이. 왜냐면은 객관적인 본인의 위치 파악이 안 됩니다. 왜냐면 3월 학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이게 있어. 아, 전국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성적대인지를 객관적 위치 확인을 할 수 있는 시험이겠구나. 내신하고 다르게 이걸 파악할 수 있겠구나. 아니에요. 이게 안 돼요. 왜 안 될지를 잘 생각해봐. 재수 N수생들은 3월 교육청 모의고사에 응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의 성적이 빠져 있어. 재학생들끼리 붙는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나의 객관적 위치가 어떨까를 알려면 수능을 응시하는 집단에 가까운 표본 집단이 돼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강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재수생, N수생들이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객관적 위치 파악이 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3월 달에 1등급이 딱 나왔어. 난 됐다. 안 됐어요, 아직.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재수생들이 포함이 되는 순간 같은 점수를 받아도 성적대가 좀 낮게 나오게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객관적 위치가 이걸로 판단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시험이 아니야. 알겠지? 그러면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그냥 겨울방학 공부 좀 했는가? 겨울방학 학습 상황 점검의 의미 정도밖에 없어요. 알겠지? 내가 겨울방학 때 나름 수험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공부를 좀 했는데 내가 잘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점검 정도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걸 통해서 너네 왜 이런 말 들어봤지? 3월 모의고사 점수가 곧 수능 점수다. 이런 얘기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거든?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줄게요. 3월 모의고사 점수보다 수능 점수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저희를 저주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 그 이유는 아까 내가 얘기한 거야 이미. 3월 교육청 모의고사 때는 강자들이 다 빠져 있다고. 재수, 삼수, N수생들이 다 빠져 있고. 근데 막상 수능날 보면 그 빠져 있던 애들이 다 성적에 합산되거든. 그러니까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성적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3월보다 수능이 더 떨어지게 나오지만 본인이 열심히 노력한 친구들, 그 친구들은 3월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얻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3월 점수가 내 수능 점수다 라는 생각으로 3월 잘 보고 나서 자만할 필요도 없고 3월 못 봤다고 해서 좌절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겨울방학 때 공부한 거 좀 점검 좀 받자. 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EBS 공부를 해야 되느냐? EBS 연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선생님 이제 현장에서 가르치는 친구들 중에서도 보면은 3월 모의고사를 대비하여 EBS 수능 특강을 푸는 고3들이 있어요. EBS 수능 특강은 당연히 공부해야 돼. 학교 내신에도 들어갈 테고 수능 연계 학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되는데 3월 교육청을 잘 보기 위해서 EBS를 빨리빨리 풀어 제끼는 애들이 있습니다. 도라이입니다. 왜냐? EBS 연계 신경 쓸 게 없어요. 3월 교육청 모의고사는 비연계 시험이에요. 비연계 시험. 비연계 시험임. 오히려 EBS 지문들 피해서 출제한다고. 왜냐면 교육청 모의고사 볼 때마다 EBS 중요 작품을 다 출제해버리면 막상 수능 출제위원들 입장에서는 낼 게 없잖아. 이거 비연계 시험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EBS 연계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비연계 시험이다. 알겠지? 그러니까 3월 교육청 모의고사를 위해서 EBS를 빠르게 진도를 나간다? 아무 의미 없다. 쓰잘데기 없는 짓 하지 마시라. 비연계 시험이다. 알겠나요? 선생님 그러면은 뭘 준비하고 시험을 봐야 되는 겁니까? EBS 봐야 되는 것도 아니면 뭘 따로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국어 영역은 뭐 탐구나 이런 것들은 3월 교육청 모의고사는 어디까지 범위로 출제가 되고 이런 게 있거든. 수학도 그렇고. 국어는 그런 거 없는 거 알잖아. 국어는 그냥 전범이잖아. 전범이. 그러니까 3월 교육청 모의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갑자기 벼락치기를 한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3월 교육청 모의고사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3월 교육청 모의고사에 고전 시간은 뭐가 나옵니까? 내가 말해서 만약에 진짜로 그게 나왔다. 나 감옥 갑니다. 그런 일은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뭐를 대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 지금 뭐 특정 무언가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단 그래도 시험을 좀 무난하게 보고 싶으면 이런 연습 정도 하자라는 거 그것만 좀 얘기를 할게요. 일단 모의고사 연습을 풀모의고사로 실전 연습을 한 2회 정도 하고 시험 보세요. 알겠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문제 푸는 순서, 문제를 풀어가는 순서 1번부터 45번을 순서대로 이렇게 쓱 풀면은 멸망할 것이다. 그게 아니잖아. 알겠죠? 문학이 강한 친구들은 문학 먼저 풀고 선택 과목 다 풀고 독서 영역 풀고 각 영역 안에서도 어떤 순서로 문제를 풀 것인지 이런 문제풀이 순서, 그 다음에 전략, 그리고 시간 관리. 이 연습을 한 2번 정도 하고 시험을 보는 건 좀 의미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추천하는 문제풀이 순서나 전략 뭐 간단하게만 좀 얘기를 할게요.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봐봐. 일반적으로 시험지가 이렇게 돼 있잖니. 1번에서 45번을 봐봐. 1번에서 45번을 순서대로 푼다?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최근에 시험지 체제를 보면 뭐 교육청 모의고사는 안 그런 적도 있기는 했는데 최근의 경향을 보면 이렇게 거의 굳어 있지. 1번에서 17번까지 독서 영역, 비문학, 그 다음 18번부터 34번까지 문학, 그 다음에 35번부터 45번까지 선택 과목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가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풀게 되면은 독서 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 어려운 고난도 지문들이 섞여 있다는 거 알고 있죠. 거기서 시간을 다 뺏겨버리고 저 뒷부분을 냅다 찍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와? 아씨 이거 시간만 있었으면 다 맞을 수 있었던 거네. 이런 결과가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의고사를 볼 때 고득점의 기본 원리가 뭐냐면은 남들이 다 틀리는 고난도 지문, 고난도 킬러 문항을 내가 맞겠다가 아니고 국어 영역 같은 경우는 일단 시간 안에 45문제를 다 풀고
내 능력 안에서 맞을 수 있는 기본 문항을 살리는 것. 그게 최우선인 거거든.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제 알파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선택 과목을 먼저 풀고, 이것도 이제 사람에 따라 좀 다른데 화작하고 언매 이게 좀 다를 수 있어요. 화작 선택자들은 화작이 아무래도 다른 영역보다 좀 쉽잖아. 그러니까 화작을 풀고 그 다음 문학을 풀고 그 다음에 언매를 풀고, 아니지, 독서를 풀고. 화작 선택자들에게는 이걸 추천을 하고, 언매 선택자들은 나는 언매 공부를 겨울방학 동안 빠삭하게 했다. 그러면은 언매 먼저 푸시면 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언매보다는 문학 영역이 그래도 좀 수월할 거거든. 문학을 풀고 그리고 나서 언어와 매체를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독서로 가는, 이런 게 문제풀이 순서나 전략이란 말이야. 그 다음 문학 영역 내에서도 그 지문들을 보면은 뭐 시 나왔다, 소설 나왔다가 뭐 고전문학 나왔다, 이거 뒤섞여이거든. 문학 영역은 영역별로 모아서 푸는 게 좋아요. 영역별로 모아 풀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현대시 지문을 풀었어. 그 다음에 고전 소설이 뒤에 있어서 고전 소설을 풀면 얼마나 헷갈리겠어 이게. 그러고 나서 다시 고전 시가를 풀어? 이것보다는 현대시 지문을 풀었어. 그러면 빨리 후다닥 찾아가지고 고전 시가 지문을 풀어. 왜? 현대시나 고전 시가는 똑같이 시잖아. 문제 유형이나 글을 읽는 원리나 이런 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둘 다 시가문학 영역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흐름을 타고 푼다는 측면에서 현대시 풀었으면 고전시가, 그 다음 현대소설 풀었으면 고전소설, 시 풀었다가 소설 풀었다가 뭐 풀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알겠죠? 이게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화작이나 문학, 화작이나 언매, 이런 선택 과목들은, 이런 선택 과목은 그냥 순서대로 푸세요. 문제 순서대로. 35에서 45. 어떤 친구들은 화작 선택자, 예를 들면 화법 세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화작 융합을 뒤로 밀고 저 뒤에 있는 장문 세 문제를 먼저 풀고 막 이러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언매도 마찬가지야. 문법이 자신 없다고 해가지고 매체 쪽을 먼저 풀고 문법을 나중에 푸나, 그게 그거야. 어차피 이 영역 안에서는 어차피 풀어야 될 부분이잖아. 만약에 방학 동안에 언어 매체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다, 그건 네 잘못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풀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독서 영역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순으로 안배를 하면 되겠죠? 난이도 순. 지문은 이렇게 되겠지. 1번에서 3번 독서론 짧은 지문 하나, 그 다음 4번에서 9번 가나형 주제 통합형 지문 하나, 그 다음 뒤에 4문제 4문제짜리 2지문. 여기가 관건이거든. 법경제 쪽 또는 과학기술 쪽, 이런 게 출제가 될 텐데, 어차피 이 2지문이 제일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풀면 되냐면은 난이도 순으로 1번에서 3번 독서론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4번에서 9번, 이거 잘 들어야 돼. 가나형 지문이 길고 문제가 6문제나 된다고 해서 저 뒤로 빼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나중에 풀면 큰일 나. 거기에는 살릴 수 있는, 맞을 수 있는 문제가 많이 포진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1번에서 9번까지는 그냥 순서대로 쭉 가는 거야. 혹시라도 가나형 지문이 4번에서 9번이 아니라 저 뒤로 배치됐다, 그러면 걔를 먼저 푸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법경제, 과학기술, 이 사회 영역과 과학 영역이 남으면, 인문계열 학생들은 과학기술보다는 그래도 법지문 남으면 법이 더 편하다. 그럼 법지문 풀고 마지막에 과학지문. 자연계 학생들,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과학기술이 법지문보다 낫다. 그러면 과학기술 지문을 먼저 풀고 마지막에 법지문 또는 경제지문. 이런 식으로.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난이도 순으로. 그래서 혹시 시간이 부족해서 한 지문을 찍게 되더라도 어차피 풀었어도 몇 개 맞을 거리가 없는, 어차피 어려웠던 지문을 찍게 돼야 돼. 물론 찍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 3월 학평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의미 없다. 그냥 겨울방학 때 내가 공부 좀 제대로 했나? 점검하는 의미. EBS를 3월 학평을 위해서 공부한다? 의미 없다.
비연계 시험이다. 알겠죠? 그 다음 모의고사 실전 연습을 2회 정도 하고 시험을 보는 게 좋은데 이런 전략으로 시험을 보는 것이 좋겠다. 알겠나요? 그리고 이제 언매 선택자들은 문법 같은 경우에는 배울 내용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 부분 한번 개념 복습 정도 하고 시험 볼 수 있겠고 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제 준비를 하고 시험을 보셔야겠죠. 화작 선택자들은 뭐 개념으로 승부 보는 영역은 아니니까 화작 문제들을 좀 익숙해질 때까지 풀어보고 시험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지. 알겠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해도 어차피 벼락치기가 통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냥 니네가 지금 공부 잘 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고 생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 보도록 하세요. 너무 이렇게 부담 느끼면서 보면은 될 것도 안 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선생님도 3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해설 강의 준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지점들 그런 거 다 해설을 해줄 테니까 시험 잘 보고 우리 해설 강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시험 보도록 하세요.